이 영상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투자는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마입니다. 지난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지 못하였지만 며칠 내로 8월 23일날 중요한 이슈가 있고 요 근래 움직임이 이상하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 바람일 뿐이지 사실 저는 이 정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8월 21일 오늘 오전의 상황부터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5분 차트로 빨간색 선이 이제 숏 공매도 물량이고요, 녹색이 롱 공매수, 검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8월 21일 오전에 같은 경우 갑자기 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원인은 없습니다. 악재가 있었냐고요? 없어요. 사람들이 팔아 제꼈냐고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의 순수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 숏 공매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순수하게 그 물량만으로 가격을 떨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8월 21일 금일 오전 7시 정도 크게 하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순수하게 어떤 악재 때문에 사람들이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마진으로만 그냥 가격을 어떻게 떨궈 보겠다고 마구마구 숏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같은 경우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 호가창에 보이지 않는 매도나 매수 주문을 걸 수가 있습니다. 히든 매수라고 그러죠. 실제로 6,310달러 정도에서 약 9,000BTC 정도를 계속 받아내는 모습을 오늘 오전에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지긴 하였지만 어쨌든 지금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뒤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아침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박살이 났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자세히 볼지 말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위에 것은 이제 비트파이넥스의 공매도와 공매수, 롱과 숏 그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고요. 아래쪽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딱 봐도 아시죠? 6달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지금 약 8월 18일 지금 보고 계시는 이때쯤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락한 원인은 아시다시피 바넷과 솔리드 사이의 비트코인 ETF의 상품이 승인 거절도 아니고요, 연기 9월 30일까지 45일 연기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대단한 악재일까요 과연? 저는 죽었다 깨도 악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작년부터 이제 ETF를 외치고 다녔던 ETF 무세입니다. 근데 그런 저조차도 이것은 지금 연기가 될 게 뻔하다, 빨라봤자 11월 12월쯤에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나,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닐 정도로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시장은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막 실망감 때문에 매도를 하였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다시 실제로 보면은 이때 당시 비트파이넥스의 기준으로 숏 물량은 약 18,000개 정도에서 지금 8월 21일 오늘은 38,524개네요. 무려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비트파이넥스의 숏 물량은 약 60%가량이 숏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시면 이때 역대 최고의 숏 물량을 보여줬습니다. 숏이 증가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알아셔야 되는데요, 숏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숏은 이제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미리 비싼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사서 갚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장은 숏 뚝배기를 깨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매우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동그라미에 있는 이때도 숏 물량은 역대급으로 최고 수준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이 뚝배기가 한 방에 깨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죠. 어쨌든 숏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지만 숏 물량이 증가한 상태는
추후 큰 방향성의 변화를 뜻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캐치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지금의 숏 물량은 이 4월달 역대 최고 물량에 거의 근접해 왔다, 이 정도 캐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숏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실제로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순수 그러니까 숏 물량의 증가만으로 가격의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몇 가지를 보여드리자면은,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리치리스트, 부자들, 일명 고래들 지갑의 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 정석은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거래소에 보관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물량들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래들의 지갑의 수량의 지갑은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마구마구 매입하고 개수를 늘리고 있는 지갑들은 계속 많이 보이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상위권, 뭐 예를 들어 1, 2위들은 이제 뭐 비트파이넥스나 바이낸스의 거래소니까요,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오히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수량들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하나 보여주시면 여기 있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10일 날 처음으로 지갑을 만들었네요. 한번 봐볼까요? 8월 10일 날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15,000개를 입금했네요. 15,000개, 부럽네요. 얘는 왜 15,000개를 안 팔고 매입을 해놨을까요? 개인 지갑에다가. 그 이유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다른 애들도 없을까요? 얘 같은 경우는 7월 29일 날 10,000BTC를 어디다 보관해놨네요. 7월 29일 날 지갑을 만들어서 이때 10,000BTC씩 4군데다가 분산해놨네요. 뭐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비슷한 걸로 보아서 한 사람이 분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 생긴 지갑들만 보고 있으니까요. 얘 같은 경우는 8월 10일 날 6,000BTC 정도를 추가 입금하고, 8,000BTC네요. 8월 10일 날 8,000BTC 정도를 지갑에다 입금을 해놨네요. 얘는 또 왜 그래 놨을까요? 그리고 왜 안 팔고 있을까요? 고래들의 큰 움직임을 보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래도 한번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8월 23일까지 발표하게 될 예정일 프로셰어스 뉴욕 증권거래소 ETF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프로셰어스 ETF는 이게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인지 먼저 보자면요, 이것은 기존에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ETF는 아닙니다. ETF는 여러가지 종류의 상품이 있고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얘는 현물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그런 ETF가 아닙니다. 이 CME와 CBOE 사이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추종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100% 파생 상품이에요. 먼저 그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며칠 전에도 이 뭐 BAKK 이 거래소라든가 아이스 뭐 이것과 연관된 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여기서 이제 출품한 상품이고요. 발표 날짜는 이제 계속 연기됐다가 8월 23일 데드라인입니다. 이때 모아님도로 발표가 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ETF에 대해서 ETF의 먼저 가능성,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ETF의 이 SEC가 우려하는 이 5가지의 그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치는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것은 뭐 간단하죠. 가격 뭐 또는 뭐 하드포크, 에어드랍 이런 것들 다 어떻게 계산할 거니, 유동성은 충분하니, 유동성 그러니까 그 공급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하니. 세 번째로는 이제
보관, 뭐 이제 커스토디라고 하죠. 이런 것들, 해킹 위협,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니? 또는 이제 뭐 차익 거래, 그러니까 실제 비트코인과 가격과 ETF 상품과의 괴리감,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니?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가격 조작,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현물 시장과, 그러니까 현물 시장의 가격을 조작, 이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이 5가지 사유가요. 지난 그 며칠 전 8월 8일이었나요? 어쨌든 그 8월 초에 윙클보스에 거절됐잖아요. 걔네들 것은 이제 가장 큰 우려가 이제 가격 조작과 관련돼서, 너 이건 너네 가격 조작 되잖아, 너네 거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왜 가격 조작이 되냐면 윙클보스 그 걔네들이 만든 비트코인 ETF 상품은요, 걔네들이 운영하는 제미니 거래소에서 그 거래소의 가격만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상품을 만든 사람이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가격을 측정한다.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가격 조작의 가능성은 매우 다분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거절이 되었고요. 프로쉐어스 ETF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CME와 CBOE, 선물 상품을 가격 추종하는 ETF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 커스토디 서비스, 보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물 비트코인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선물 상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그 추종하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보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조작, 이거는 SEC에서 지네들이 만들었잖아요. 가격 조작 안 된다고. 근데 가격 조작을 걱정한다는 거는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가격 조작한다? 그러니까 이 CME와 CBOE 선물 상품도 결국에 SEC에서 허가를 내린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허가를 내린 상품에 대해서 가격 조작을, 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같이 이거는 별로 따질 위험도 없습니다. 유동성이요, CME와 CBOE 선물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최근 많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꽤나 많이 해결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 차익 거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CME와 CBOE에서 이미 얘네들이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고 만든 선물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 프로쉐어스 ETF 이거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가능성은 생각보다는 되게 높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안 높다. 왜냐면은 걱정하는 거는 해결이 됐지만 사실 이 SEC에서 이렇게 프로쉐어스 ETF를 승인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어요. 빨리 내려서 뭐 할 겁니까? 쟤네들 욕먹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상품으로서, ETF 상품으로서 SEC에서 걱정을 하는 이 5가지 사유는 대부분이 해소가 가능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CME와 CBOE 선물 상품을 추종하는 ETF 파생 상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CME와 CBOE 선물 상품은 이미 SEC에서 허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작, 이런 것을 걱정을 한다는 것은 지네들이 이미 허가를 내린 거에 대한 가격을 조작을 걱정한다는 것이니까 힘들 것이고요. 보관 서비스는 있을 필요가 없고요. 현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려하는 사료들은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지만 저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SEC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것은 미국 최고의 전문가들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한국에 어디 조그만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제가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웃긴 얘기입니다. 건방지게 어디서 있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느냐,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가능성이라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가능성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사실 제일 중요한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ETF 승인 거절. 떡락? 사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다 많은 분들은 이제 떡락할 것이다, 망했다, 4,000달러 간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코인 시장에서 최대 악재가 무엇이냐. 최대 악재는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거래소, 또 하나는 이 불확실성. 이게 진짜 최대 악재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혹시 작년 9월 같은 거 기억하시는 분인데, 작년 9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거래소가 폐쇄되었을 때, 이때 당시 이제 9월 17일이었나요? 9월 17일이었나? 이때 이제 중국 거래소가 폐쇄된다, 망했다, 코인 시장 망했다, 이제 떡락하기 시작한다, 다들 팔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밝혀진 악재, 그러니까 확정된 악재는 이 호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 중국 거래소가 9월 17일 밤 12시에 땡 하고 폐쇄가 됐어요. 날짜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미친듯이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왜냐면 중국 거래소가 폐쇄되었기 때문이죠. 웃기죠? 중국 거래소가 폐쇄될 것이라는 엄청난 악재고 가격이 마구마구 떨어질 것입니다만, 이제 중국 거래소가 폐쇄된 이상 그것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확정된 악재는 그때부터는 호재입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 코인 시장의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또한 가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나요? ETF 처음에는 막 기대했지만 지금은 막 짜증나죠. ETF 차라리 그냥 하지 마라, 짜증나잖아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차라리 ETF가 거절이 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크나큰 불확실성 해소로 저는 제법 큰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를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이거 계속 숏과 롱과 숏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지금 어떤 악재나 그런 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세력들의 움직임 때문에 시장 가격이 많이 조작되고 있는 건데요. 가장 큰 지표는 이 숏 물량입니다. 이 숏 물량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역대급 물량입니다. 지금 이게 이때 4월 이때 숏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은 이제 가격이 떡락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뭐 숏을 쳤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숏 뚝배기로 보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제 생각을 그래도 소신껏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제 말이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제 말을 말씀드리자면은 ETF 승인 거절, 호재, 불확실성 해소,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으나 결국 이것은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을 생각합니다. 만약 승인된다, 이것 또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는 더 큰 호재로 다가와서 시장의 가격은 많이 좋아지겠죠. 일단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발표는 빠르면 오늘 새벽, 그러니까 8월 20일 한국시간 새벽, 5월 8월 23일 한국시간 새벽, 이때로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과연 이 승인 거절이 불확실성 해소로 다가올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